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고민 남겨주신 분들 방송 중에도 연결 도와드리지만 끝나고 나서도 상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행운의 여신은 행동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죠. 행운도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즉 행동을 해야지만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보면 행운과도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알토란 같은 것을 잘 하더라도 조금의 행운이 더 따라준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또 부동산이기 때문에도 그런데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투자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것을 보고 있더라도 결국 내가 행동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수익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 오늘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좀 과감한 행동에 또 믿을 만한 이렇게 전문가가 옆에 있다면 참 든든한 투자가 되겠죠.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또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또 신중하게 투자 결정에 임해 보시고요. 현명한 부동산 투자 선택에 있어서 전화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이동주 대표님의 상담 이 시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이지은 캐스터 연결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해결해 보실 수 있도록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바탕에 SNS 메신저 들어가셔서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말풍선 모양의 버튼이 보이는데요. 그곳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고요. 검색창에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는 조금 먼저 사연을 올려주신 분들이 채택될 확률이 높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들 집중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정보통 코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도심의 교통 요충지로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동대문 상권 확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투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조금 나서보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동주 대표의 상담 전화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전화로 고민 남겨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저기야 강동구 천호동이거든요. 네. 근데 삼익 아파트. 네. 그때 팔려고 하니까 네. 잘 안 팔려가지고. 어머님 여기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사 계획을 세워보고 계시는데 거주하고 계신 곳이 안 팔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매도 전략 도움 드릴게요. 천호동의 삼익 아파트 대표님 어떻게 매도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8호선 암사역에 있는 천호 삼익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여기는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거주는 오래 하셨어요? 입주 때부터 21년. 입주 때부터 21년?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옮겨 보시려고요? 예, 좀 평수가 커가지고요. 아, 거주하시는 평수가 커서? 예. 몇 평대, 40평대예요? 50평?
40평대? 40평대. 예, 예. 예. 근데 애들이 같이 살았는데 네. 애들이 다 크니까 나갔어요. 네, 네.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았는데 예, 둘을 다 데리고 살았는데 나가가지고 너무 크니까 아, 이제 좀 줄여보시려고? 예, 줄여가지고 네. 어디로 가야 좋은지. 줄여서 어디로 가는 게 좋으니까 궁금하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네네. 네,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처음에 이제 파는 게 맞는지 추가적으로 보유해야 되는지를 처음 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예. 처분한다라면 어디로 가는지 두 번째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럼 네네. 그죠? 네, 예.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보니까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8호선 역세권하고도 상당히 가깝고 예.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는데 예. 보니까 이 단지가 이게 이 소규모 단지들이 조금 몰려 있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역세권이기도 하고 학교하고도 가까운데 유난히 가격이 조금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아파트의 특성을 딱 살펴보게 되면 소규모,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예요. 소규모니까 근데 왜 소규모는 가격이 싸 이렇게 됐는데 소규모에서 커뮤니티 시설이 전혀 없어요. 이게.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가성비는 좋아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거비를 낮추면서 거주하는 요건은 괜찮은, 환경은 나름대로 좋은 이런 목적은 달성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산을, 그러니까 집을 소유한다라는 거는 하나의 자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가치가 상승을 해줘야지만이 내가 보유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보니까 앞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성비는 좋을지언정 가치 상승 면에서는 조금 약하다. 그죠? 예. 그럼 이런 아파트는 추가적으로 보유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평수도 요 최근의 트렌드인 그 중소형 평수하고는 좀 안 맞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그러면 대형 평수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도 언젠간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언젠간이라는 불확실성을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불확실성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처분하고 옮기는 게 맞을 것 같고 문제는 지금 현재 이 40평대 아파트를 처분을 해서 평수를 줄이더라도 보편적으로 30평대는 가기 쉬운데 또 20평대는 너무나 많은 평수가 줄어서 가기가 쉽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상관이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근데 여기도요. 네. 적은 평수 24, 5평 그런 거는 잘 나가요. 잘 팔려요. 네, 잘 팔리죠. 잘 팔리는데 왜냐하면 그 네. 수요자가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강동구 내에서 어디를 갈 거냐를 먼저 보게 되잖아요. 자기 거주 지역이 워낙 여기서 20년을 넘게 사셨으니까. 근데 저는 꼭 강동구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그럼 일단 여기서는 자 이거예요. 지금은 내가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운 거주지를 옮길 때는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딱. 자, 새 아파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마찬가지로 기존 아파트로 갈 것이냐. 근데 기존 아파트로 가더라도 지금 내가 20여 년을 거주하면서 큰 가치 상승을 못 이룬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아파트보다는 기존 아파트면서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규모를 조금 키워야 돼요. 어떤 규모냐면 단지의 규모가 좀 커져야 돼요. 네. 그럼 단지의 규모가 커지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오래됐어도 10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최근에는 재건축이 안 되면은 리모델링 진행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기존 아파트들이. 그죠? 네. 이런 기대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동구 내에서도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갈 수 있는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아파트들이 몇 개 단지가 있고요. 아니면은 강동 쪽에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송파권으로 좀 나오고 싶어 그러면 송파에 보게 되면 그 문정동 있잖아요. 예. 문정동에 그 문정 시형 아파트라고 있어요. 예, 예. 예, 그 아파트가 아마 저 대형 평수를 처분하고 20평대로 가면 가격대가 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그거는 몇 년 된 거예요? 오래됐죠. 오래됐으니까 오래됐는데 용적률이 많으니까 재건축은 못하고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아파트를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거주 아파트를 처분하고 내가 자금을 많이 보태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요, 저희는 거기 안 살아도 되거든요. 네, 집을 그런 사고. 상황이 아니면은 결국은 서울에서는 어쨌건 내가 호재를 안고 있는 아파트를 가시는 게 맞고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문정시형을 말씀드렸고 만약에 강을 건너서 가겠다 그러면 남산타운 아파트 정도 그렇게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뭔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아파트로 가시는 게 좀 좋아 보여요. 새 아파트로는 굳이 다른 지역을 가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새 아파트를 보신다라면 이 강동에 지금 고덕지구 있죠. 네. 고덕지구가 이게 올 연말부터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1만 세대가 입주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입주 때는 여기가 입주 이후에는 다시 안정화를 이루면서 가격이 높게 올라가겠지만은 1만 세대 입주 물량이 이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와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게 여기 가격이 약간 약세를 보일 거거든요. 이거를 네.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 시기에. 대신에 어떤 전제가 이때는 붙어야 되는 거냐면 여기 입주 물량이 쏟아질 때 되면 강동구 일대의 기존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상당히 줄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내 걸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꼭 필수 조건이 붙어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 정리, 하반기에 이쪽 새 아파트 아니면 이거 입주를 아예 넘기셔야 돼요. 이때 만약에 못 팔면 상반기에 못 팔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냐면 이쪽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송파 쪽이나 아니면 도심권 쪽에 리모델링 추진 가능 단지. 이 리모델링 추진 가능 단지는요. 아직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아직 발표 안 했거든요. 네.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고 나면 또 추진되는 단지들이 곳곳에 생길 거예요. 요 시기까지는 한 번 더 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저는 저기 왕십리 쪽은 어떨까요? 자, 왕십리 쪽은 지금 거기 왕십리 뉴타운 아파트잖아요. 거기 왕십리 뉴타운 말고는 아파트가 없어요. 네. 왕십리 뉴타운 아파트인데 아마 그 가격대가 지금 만만치 않죠. 그럴 거면 이 강동의 새 아파트 노리시는 게 맞죠. 네. 입주 앞서서 가격이 흔들리는 아파트. 이미 가격이 도망간 걸 살 게 아니고 네. 가격이 조정받는 걸 사야죠. 내가 구입을 할 거면.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이제는 좀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요. 대표님이 잠깐 말씀해주신 남산타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선정이 되고 나서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좀 이러한 호재가 있는 쪽을 선택해 보라라는 의견 참고해서 결정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아, 진짜 이제 노후 대책용으로 해서 지금 빌라나 그 갭 투자나 아니면 임대사업자용으로 뭐 아파트나 투자하면 괜찮을까 해서요. 지금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빌라나 아파트 갭 투자 생각 중이신데 그럼 네. 보고 계신 지역은 따로 있으실까요? 거여동이나 저기 용산이나 저기 중구 그쪽이 괜찮은가 좀 알겠습니다. 혹시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보유 중이신가요? 한 3, 4억 대요. 3, 4억으로 거여, 용산, 중구 네. 쪽에 노후 대비하기 좋은 투자 전략도 전해드릴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지금 노후 대비용인데 갭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보편적으로는 되고 그 네. 임대사 임대료 받는 것도 하고. 월세 받는 거? 네네. 그렇죠. 왜냐면 보편적으로 노후 대비용 그러면은 월세 받는 거를 목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노후 대비용으로는 갭 투자는 조금 안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갭 투자라는 거는 목돈을 거기다 모아놓고, 그죠? 네. 목돈을 투입해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차익을 얻는 거고, 노후 네. 대비라는 건 사실 노후 때 부족한 어떤 그 비용을 내가 월세를 받아서 충족할래, 이 개념이 좀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조금 분명해져야 선택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좋은 게 어떤 건지 아까 거여동도 말씀하셨고 또 용산 말씀하셨고 또 중구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 세 곳의 특성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자, 생각하신 갭 투자다 그러면 거여동 쪽이 맞을 수도 있어요. 거여동 쪽이. 그런데 네. 일단은 노후 대비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네네. 저는 거여동보다는 조금 예를 들어서 갭 투자로 가겠다. 그런 상황이라 아니면 월세를 받기 좋겠다 그러면 그 목적과 조금 더 부합된 데를 좀 말씀드릴게요. 보신 세 군데 중에서는. 네네. 왜냐하면 자 우리가 먼저 노후 대비 월세를 한번 생각해 봐. 월세를 네네. 받는 조건. 자 월세를 받아도 우리가 월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월세를 우리가 많이 받으려면 월세를 지급하는 임차 수요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임차 수요가 많으려면 직장이랑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직장이랑 가까운 곳은 지금 송파구 거여동, 용산, 또 중구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네네. 직장이랑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중구잖아요. 중구. 그렇죠? 아, 중구. 네, 중구하고 중구랑 바로 붙어있는 종로구도 직장이 아주 많은 곳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월세 받기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네. 약간 갭 투자 목적까지 내가 접근을 해보겠다 그럴 때는 네. 갭 투자에서 조금 더 유리한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용산이 또 유리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용산은 지금
3억에서 4억으로 내가 갭 투자 아파트 할게요 한다면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용산의 아파트 갭 투자할 만한 아파트는 용산에 뭐 리모델링 진행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미 한강변에 그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어때요?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네네. 그래서 용산을 갭 투자 목적으로 볼 때는 용산의 기존 그 서울역에서 그러니까 한강로라든가 청파로 원효로 쪽에 있는 서울역에서 용산역에 일대 이르는 노후 주거지 있잖아요. 네. 요쪽 주거지에 일반 그 다세대 주택 있죠? 네. 이거를 조금 개발 가치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서 이 목적을 보고 여기 갭 투자로 들어가는 게 맞고 네. 수익 목적에서는 사실 용산은 월세 비율이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에요. 월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면 중구하고 종로구예요. 중구하고 종로구. 네. 이 지역에서 역세권, 그러니까 역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 소형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작은 면적의 아파트,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그런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두 가지 목적은 다 차릴 수가 있어요. 차익 목적과 수익 목적. 그런데 아무래도 차익 목적에 중심을 둘 때는 용산은 어때요? 서울에서 가장 큰 개발을 남겨두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네. 가장 크겠죠, 이쪽이. 네. 그런데 말씀하신 지금 노후 대비용으로는 제 생각에는 중구랑 종로구 쪽이 조금 맞은 것 같아서 저도 이게 제가 또 네. 1가구 2주택이거든요. 자, 1가구 2주택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우리가 임대사업자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1가구 2주택 때문에 내가 뭘 못해 이거는 내가 핑계거리를 찾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건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세금은 내시면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얻는 이익이 예. 훨씬 크면 세금은 까짓 거 내죠 뭐. 그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지역적으로는 중구 일대하고 용산으로 두 군데를 압축을 하시고요. 내가 네. 조금 더 뭘 더 바라는지, 그러니까 수익을 조금 더 바라면은 아무래도 그 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는 중구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종로구를 같이 보시고, 예. 나는 아직까지는 그냥 그냥 작은 금액으로 조금 효율적인 차익이야 그러면은 용산을 집중 공략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으세요. 아시겠죠? 조금 일단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맞아요. 세금이 아까워서 부동산 투자에 조금 머뭇거렸다가 이제 나중에 그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후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이동주 대표님이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시니까 세테크 전략까지 여러분들 도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화와 오픈 채팅만 함께해 주세요.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 지금 한신 아파트에서 하계동 장미 아파트로. 네, 좀- 시청자님. 예. 지금 전화가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수화기에서 입을 조금 떼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거든요. 네. 어디를 매도하고 어디로 옮겨 보신다고 하셨죠? 예, 여기 도봉 한신 아파트인데요. 창동 도봉 한신 네. 아파트요? 예. 네네. 근데 저기 하계동에 네. 장미 아파트 쪽으로. 하계동의 장미 아파트로 갈아타게 네. 보면 어떨까? 거주하고 계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갈아타기 전략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한신 아파트라고 하셨고 네네. 하계동의 장미 아파트로 이주할까 말까 고민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 한신 아파트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 한신 아파트죠? 여기 저 도봉역이에요. 도봉역에 있는 거, 도봉산역에. 도봉산역에 있는 거. 예. 자, 일단 도봉산역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하계동으로 오시는 거는 찬성이에요. 예. 네, 그런데 왜 하계동에 그 아까 장미 아파트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 저기 평수가 작은 걸로 갈까 싶어서. 평수가 작은 걸로 가려고. 예. 평수가 작은 걸로 가려고 하면 하계동의 장미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도 좀 많잖아요. 근데 그쪽에 딸이 살아서. 이쪽에 따님이 거주하셔서? 예. 자, 그러면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선택을 하세요. 자, 따님이 사시니까 그냥 안정적이어서 그리 가실래요? 아니면 이왕 내가 주택을 갈아타서 구입해서 가는데 돈이 조금 많이, 그러니까 주택의 가치가 많이 오르는 걸 사실래요? 조금 그쪽이 혹시 더 낫까 싶어서. 조금 더 가치가 오르는 걸 사시고 싶은 거죠? 네네.
예. 네, 어디가 사면 더 좋을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이 하계동의 장미 아파트도 나쁘지 않아요. 하계동의 장미 아파트 나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예. 이 동부권 이 창동이나 상계동 일대의 최대 지금 단점이 뭐냐면 예. 첫 번째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접근성. 그러니까 도심과의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라는 거.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이게 단점인데 예. 이 접근성 해결을 위해서 이 서울시에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여기다가 동북성 경전철을 놔줄 거예요. 아, 예, 예. 그럼 이 하계역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이제 환승역으로 바뀌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장미 아파트가 환승역으로 바뀌니까 당연히 장미 아파트 호재는 호재인데 예. 사실은 이 지역이 예. 도심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안 나가는 것도 하나의 영향이지만 예. 동북권 이 창동과 상계, 하계동, 중계동 일대에서 가장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아, 예, 예. 그럼 이 일자리가 어디 들어서는 거냐면 예. 창동 역세권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창동 역세권 개발한다고 해서 창동역에서부터 이렇게 차량기지 일대 이렇게 개발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창동역 쪽은 예. 여기는 스타트업 존에서 왜냐면 이게 창업 지원센터 있잖아요. 예. 창업 지원센터를 만들어주고 실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는 이 차량기지 있는 쪽이죠. 노원역 있는 쪽. 예, 예, 예. 이쪽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할게요.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아, 예. 그럼 뭐예요? 결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존을 둘러싸고 있는 주택 가격들이 나중에 훨씬 더 가격 상승이 높겠죠. 예. 그럼 이 지역 내에 보게 되면 노원역하고 마들역 쪽에 가게 되면 소형 아파트들 많아요. 예, 거기 많아요. 예. 거기로 갈아타시면 돼요. 하계동 가지 그쪽이 더 마시고. 나을까요? 하계동보다? 네. 그럼 하계동 따님 계신 대로 7호선 타고도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예. 그죠? 위치를 조금 바꾸세요. 어느 쪽 가시냐면 노원역 쪽하고 마들역 쪽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확실한 그리고 조금 더 큰 호재가 있는 쪽 짚어드렸으니까 그쪽 가서 한번 발품 팔아보시고 현명한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매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진단 도와드리고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사연들 연결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네, SNS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부동산 고민 남겨주셔도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연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라온 사연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투자 목적으로 용산구 도원 삼성 레미안 25평과 성동구 행당동 한진타운 33평 보고 계시네요. 어느 곳이 괜찮을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 두 곳 중에 어느 곳이 투자 목적에 더 적합할까요? 마용동 중에 용과 성을 이제 고르고 지금 이렇게 변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지역 다 최근에 이제 주택시장 화랑시장에 가격이 다 올라간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선택하신 아파트 두 개가 다 모두 다 지금 당장 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재건축을 한다거나 그런 단지 자체가 갖고 있는 이슈는 없어요. 그럼 이때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역을 봤을 때는 지금 행당에 있는 한신 아파트의 지역의 호재가 클까요? 아니면 도원 삼성 레미안이 있는 용산구의 호재가 클까요? 당연히 용산구의 호재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오래된 아파트가 단지 자체의 호재는 없이 가격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역적 호재가 큰 곳에 있는 단지를 선택을 해야겠죠? 네, 답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지역적 호재가 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동 송파나루역 인근의 초역세권인데 신축 투룸입니다. 1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9호선 개통 후에도 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송파나루역 인근 신축 투룸. 네, 어떻게 보시나요? 송파나루역 인근이면은 9호선 개통한 곳인 것 같은데 신축 투룸인데 아직 왜 가격이 잘 안 오르는지 조금 그건 좀 살펴봐야겠네요. 그 정확한 위치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송파권에 보면은 뭐 9호선 라인 새로 이제 개통한 3단계가 개통한 곳에 보면 몇 개의 동이 있죠. 몇 개의 동 중에서도 이 지역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세대나 다가구가 밀집한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 상품이 주변에 너무 많을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제약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7년에 신축을 구입하신 거니까 아직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네. 이거를 조금 더 지역적으로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당장 9호선이 개통을 했고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 12월에 개통했으니까 이것이 지역적으로 조금 반영이 돼서 수요자가 조금 더 유입이 되려면은 거기에 대한 시간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2년에서 4년 정도, 그러니까 맥시멈 4년까지 좀 보신 이후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결정하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호선 개통 호재가 있었지만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진단 도와드리면서 2년에서 4년까지도 좀 기다려볼 거를 권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오픈 채팅방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갈 거니까 전화로도 고민 남겨주시고요. 아, 요즘 좀 아파트 시장이 불안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아파트 갭 투자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번 주 세미나 큰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 소형 아파트 공략하기라는 주제고요. 여전히 가치가 높은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겠죠, 대표님? 그럼요. 많죠. 네. 많고 우리가 소형 아파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소형 아파트는 앞으로 분명히 도시의 주거 시설로서의 대세가 될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진 곳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하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요. 보유하고 자산의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특히나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지, 왜 도심의 역세권의 소형이 중요해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좋은 자료가요. 어제 나왔어요. 어제 보게 되면은 그 교통 이동 시간에 대해서 어제 발표가 났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작용하게 될지, 시장에 그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될지요. 내일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요, 제가 아주 예리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곳에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정답이고 맞는 것인지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세한 세미나 정보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역세권 소형 아파트 공략하기라는 주제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무료 강연은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생방송 중에 전화로 고민 남겨주신 분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연결이 안 되더라도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다 접수된 사연들 이동주 대표님 체크하고 계시니까 전화 연결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거기 일단지 보유하고 있는데, 네. 뭐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매도해야만 언제쯤 매도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거여 1단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매도해봐야 될런지 혹시나 매도해야 된다면 갈아타기 전략까지 대표님 도움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거여 1단지는 그러면 투자용으로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예. 구입하신 지는 얼만큼 되신 거예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 한 10년 전에 투자용으로? 예. 그러면 지금 거주는 뭐 다른 곳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이거 그럼 일단은 투자용이니까 거주주택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 임대사업 등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 임대사업 등록 안 하셨고요? 예. 그럼 세무적인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것도 왜냐하면 세금이 꽤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10년 정도 보유하셨으면. 네. 자, 일단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좀 더 보유하세요. 최소한 4년 정도에서 5년 정도까지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10년 전에 거여 1단지를 구입하실 때 어땠어요, 이 지역이? 지금 그쪽에는 좀 외곽지고 그렇죠. 약간 뭐 활성화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자, 지금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네. 와서 보니까 외곽지 개념이 되게 강했어요. 그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가격도 상대적으로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했고, 네. 그런데 이곳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바로 아래쪽에 지금 북일의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5호선 라인을 건너가면 여기는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뉴타운이 입주를 하고 또 추가적인 개발을 하고 북일해가 입주를 해서 주거 환경이 조성되는 순간 나는 외곽지가 아닌 역을 끼고 있는 이 지역 내에서 뭘로 바뀌는 거냐면 중심지로 바뀌어요. 네. 자, 외곽지에서 중심지로 바뀌어요. 이 입지가.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신도시가 조성되는 거고 뉴타운이 조성되는 조성되는 것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가서 이거를 팔지 말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도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그냥 그때까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임대사업자 내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내셔야죠. 세제 때 보셔야 되니까 내셔야 돼요. 진작에 내셨어야죠. 네. 네,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등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더 잘 보유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전달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지금 부모님이 한 35년 정도 거주하신 단독주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매도해도 괜찮을지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좀 알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거주하셨네요. 그러면 정확한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은평구 불광 2동 네. 484-284번지. 지금 이제 매도를 해봐야 될런지 궁금하시고요. 예. 네, 또 다른 궁금증은 없으신가요? 예, 그리고 이제 광명 사거리역 쪽에 있는 한진 아파트로 좀 옮겨보려고 하는데, 네. 예, 이쪽도 어떻게 전망이 좀 어떨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단독주택 거주하고 계시는데 광명의 한진 아파트로 매도하는 거 어떨지 갈아타기 전략 진단 도와드릴게요. 이사를 가볼까요,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이사를 하고 싶으세요? 부모님이 이제 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요. 예. 이제 좀 아파트로 옮겨보고 싶어 하셔요. 아파트로 옮겨보고 싶으셔서. 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네. 내가 이걸 처분하고 아파트를 사서 움직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걸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로 일단 거주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왜 제가 후자를 말씀드린 건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단독주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지금 연신내 역세권이잖아요. 네, 네. 자, 연신내 역세권이 어떻게 바뀔 거예요, 여기가? 연신내 여기 뭐가 들어와요? GTX 노선이 들어오잖아요. 네. 자, 이 GTX 노선이 경기권에서만 확실한 이게 호재고 이슈인 게 아니고 사실은 GTX가 정차하는 서울 역세권에는 정말 큰 이슈인 거예요, 이게. 그럼 뭐냐면 자, 이곳이 GTX가 들어오게 되면 무슨 교통망을 갖추게 되는 거냐면 그냥 지역의 3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었어가 광역교통망을 갖춘 곳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당장 이곳에 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냐면 왜 이제는 경기권에서 여기 서울에서 이게 서울역 강남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와서 이 기점으로 해서 경기권을 넘어가기 전에 이곳에 머물다가 가도 충분하고 즉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의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요. 그럼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지역의 지가, 그러니까 토지의 가격이 땅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는 게 상승하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많이 상승하는 곳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그냥 땅이에요, 땅. 네. 가치가 확실히 올라갈 게 눈에 보이는 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팔아버리고 어디로 가겠다라는 거냐면 그 광명 사거리에 있는 그 입주한 지 20년 된 그 아파트 단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고리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굳이 그걸 사서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기를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GTX가 개통된 이후까지 이걸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광명의 아파트를 가시고 싶으면 당장은 한신아파트에 가서 임대로 좀 거주를 하시고, 사실은 광명도 특성이 있어요. 광명의 특성이 뭐냐면 광명시는 지금 뉴타운,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곳에 새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 주거 시장, 광명은 지금 구도심과 그러니까 구도심과 아파트 중심의 도시 양분화돼 있거든요. 근데 네. 구도심이 새 아파트로 바뀌어 버리게 되면은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으로 올라가면서 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구 아파트를 살 게 아니고 광명 가서 새 아파트를 사야 되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변화의 트렌드에 가장 맞는 그런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굳이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이 GTX 호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즉 GTX 개통 시점까지 이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팔고 광명에 가서 사더라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가 생길 거니까 이 시기를 조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조금 이해가 가셨어요? 예. 그러면 GTX가 개통되면 바로 조금 오르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그건 당연하죠.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가능하면 이걸 지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지역적인 호재가 있는 곳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집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만큼 가져가라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남양주에 네, 금강 펜티비움 이 차를 갖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매도를 하는 게 괜찮은지 보유했다가 다음에 매도하는 게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여기 그럼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아니요, 지금 이제 입주가 6월 달이에요. 아, 6월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럼 분양권 보유 중이실 텐데 매도하는 게 좋을지 다산 금강 펜테리움 2차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산 신도시네요, 그죠? 네네. 네, 다산 신도시인데 지금 지구 쪽이네요. 네네. 네, 이쪽에 6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인데 왜요? 입주 안 하시려고요? 지금 당장 교통이 조금 불편해서. 교통이 좀 불편해서?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주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주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 거주하는 주택도 자가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전세예요. 그럼 지금 이 아파트 분양받으신 것만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주택, 보유한 주택 없이? 네. 그러면 일단 이거 분양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3년 전인가? 3년 전에요? 네네. 그러면 2017년 8일 대책 이전에 분양 받으신 거네요, 그죠? 네네. 그때도 주택이 없으신 거죠? 그때도? 예. 그러면 이거 지금 팔지는 마시고요. 네. 만약에 파실 거여도 조금 이따 파세요. 그러면 언제쯤 그러니까 파면 최소한 2년은 더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입주하고 2년은 더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2년요? 예, 그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 신도시잖아요, 그죠? 네. 신도시인데 이 금강 2차 같은 경우는 요즘 초등학교를 품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신도시에서 가장 이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일단 무조건 학교를 끼고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신도시는 지금 특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많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 아니면 초등학생 다니는 아이가 꼭 많아요.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학교를 품고 있는 단지에 대한 선호가 되게 높아질 거예요. 네. 그리고 아직 이게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가서 보게 되면 기반시설이 아직 없어서 좀 어수선해요. 그죠? 네. 불편한 게 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조금 정리가 돼야 이 아파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입주 이후에 기반 시설이 좀 들어온 다음에 기반 시설 좀 충족되고 그러면은 가격이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다른주택 없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2017년 파리 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이 남양주가 여기가 조정구역이에요. 조정대상 구역이라 2년 거주를 해야지만이 1주택 비과세를 받는데 이거는 이미 조정대상 구역 지정 전에 분양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이건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요.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럼 2년 보유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앞서 지금 여기 가기에는 교통이 너무 불편해 그러셨잖아요. 새 아파트 입주 못하더라도 그냥 2년 전세 놨다가 비과세 요건 맞춘 후에 그때 고민하시자고요. 그때 이 시장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근데 장기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돼요. 이 왕숙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2년 비과세 요건 채우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 한번 받으세요. 네, 비과세 혜택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